제가 생각하는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럽 샤프트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해요. 클럽 샤프트의 움직임이 볼 플라이, 그러니까 공이 날아가는 구질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요소거든요. 셋업했을 때 클럽의 샤프트가 지면과 그리는 그 각도가 있는데, 그 각도대로 클럽의 샤프트가 평행하게 올라갔다가 평행하게 내려오면은 그 스윙은 정상적인 스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 A 민순목 프로입니다. 제 미국 이름은 리키 민이고요. PGA 클래스 A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지 한 4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리키 민 골프 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티칭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똑같은 이름의 유튜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리키 민 골프 네이션이라는 거 유튜브에 쳐보시면은 제가 이제 올렸던 영상 같은 거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구독자 한 1000명 좀 넘었어요. 1500명 정도 되는데 조금 미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만들고 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 통해서 많이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는 그 골프 유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성행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골프 유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루트를 밟아야 되는 건지, 지금은 이제 PGA 클래스 A라는 것들이 좀 알려져서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PGA 클래스 A라고 하는 그런 그 PGA 협회가 내주는 자격증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었거든요. PGA 클래스 A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GPTP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공부하려면은 현장의 경험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골프장에 의해서 일을 하면서 그 현장에 있는 경험들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책을 써서 이제 그 PGA에다 갖다 내는 겁니다. 그 GPTP라는 것이 레벨 3가 있습니다. 레벨 3를 다 마치게 되면은 그 매스 프로페셔널들 앞에서 와가지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하고 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합격이 되면은 이제 PGA를 선출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 게 한 방법이 있고, 또 한 방법은 뭐냐면 그 PGA라고 하는 큰 단체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에다가 어떤 위탁 교육을 맡겨요. 위탁 교육을 맡은 그 학과의 이름이 PGM이라고 하는 학과예요. 프로페셔널 골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데, 그 위탁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면, 일단 4계절 내내 골프가 가능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그 학교 안에 골프팀이 있어야지 되고요. 그 학교 안에 골프장이 또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또 그 학교 안에 그 비즈니스 스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골프 하면은 이제 뭐 골프 치고 레슨하고 그런 것들만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골프 하면은 그 골프 산업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알아서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프로샵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골프장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카운팅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이나 경제학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맞는 학교에다가 위탁 교육을 맡기거든요. 근데 제가 갔었을 때 99년도에는 그때 당시에 한 6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전 미국 전역에. 제가 그 중에 그 PGM, 캠벌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학교에 그 PGM이라는 스쿨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됐었죠. 행크 헤니는 제가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PGM 스쿨에 있으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 인턴 과정을 꼭 거쳐야지 돼요. 미국에서는 알다시피 여름방학이 길잖아요.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그 골프장이나 아니면 골프 스쿨이나 아니면 골프에 관련된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쪽에서 경험을 쌓아야지 되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먼저 그 헨케인이 골프 스쿨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여기 굉장히 좋다,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권유로 인턴십을 거기서 한번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하는 해에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그 PGA 골프 스쿨에서는 그 PGA 메테리얼대로 골프 티칭에 대해서 가르치곤 하거든요. 근데 그 PGA 그 메테리얼이 약간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이제 미국에서는 유명한 골프 스쿨들만의 자기들만의 그 철학대로의 어떤 기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A라는 골프 스쿨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B라는 골프 스쿨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뭐 넘버원 골퍼가 누군지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티처가 누군지에 의해 가지고 그 스윙이 이제 유행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PGA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골프 스윙이 유행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것을 뭐 가르칠 수는 없어요. PGA에서는 뭐 여러 티처들이 다 이게 공인하고 인증하고 하는 그런 것들만을 뽑아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헨케니에 가가지고 굉장히 어떤 한 부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을 보고 내가 여기 좀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헨케니에서도 뭐 영어 좀 하고, 그리고 그 PGA 클래스 A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한국말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마침 또 필요했어요.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 오퍼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헨케니 골프 스타일을, 그 티칭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 졸업하고 나서 일로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
정말 골프가 이런 것이로구나, 한 부류에서 이렇게 계속 깊게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 행케이니에서는 어떤 정형화된 폼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논리적인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스윙은 이렇게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정형화된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폼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단계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지 되고, 또 이 단계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지 되고, 또 이런 사람이 이런 특징의 스윙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몸을 어떻게 이끌어야지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티칭의 메소드가 정확히 잘 짜여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굉장히 높이 사는 부분이었었죠. 티칭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한국이나 미국이나 좀 비슷합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르쳐요. 내가 지금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스타일이 마련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도 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좀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윙의 필라소피가 있고 그 필라소피대로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어느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골프 스쿨에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독특한 자기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스윙의 아이디어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또 스윙을 실현시키고 발현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이끄는 방법도 굉장히 독특하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되게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아카데미 투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걸어놓고서는 그 골프 스쿨 하시는 분들을 한번 다 찾아가 봤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그런 스윙의 필라소피를 가지고 있기에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골프 스쿨을 할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해가지고 돌아다녀 봤는데, 일단 제일 먼저 놀란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카데미, 누구누구 아카데미, 만약에 제 이름을 걸고 하면은 뭐 위키미나 골프 아카데미 하면은 제 이름을 보고 저의 티칭 스타일을 보고서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한테 어떤 니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저랑 같이 일하는 가장 밑에 있는 레벨의 골프 티처도 제가 가지고 있는 티칭의 철학을 공유하면서 제가 가르친 대로 가르쳐야지만 그게 진정한 의미의 제 이름을 건 골프 아카데미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A라는 선생님이 있으면 A라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리고 또 틀린 방식대로 가르치고, 또 B라는 선생님이 있으면 B라는 선생님이 또 틀리게 가르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좀 많이 좀 틀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가서 일주일 동안 연습하고 오세요. 그럼 될 거예요. 하는 말을 제가 가장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이 레슨은 저는 이제 1시간씩 레슨을 하는데, 이 1시간 레슨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알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드렸으면 이분이 그 동작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 1시간이라는 동작, 1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하면은 레슨을 준 제 쪽에서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레슨의 철학은 항상 소비자가 항상 그 1시간 안에 만족하는 그런 레슨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 투어 다녔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한번 선수 아이들의 스윙을 다 봤어요. 근데 아이들의 스윙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의 스윙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스윙이 있는데 그 스윙을 다 두 부류로 뭉뚱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짐 할디의 생각에서 온 건데, 그 원플레인 스윙이라는 게, 그 투플레인 스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원플레인과 투플레인 스윙이 합쳐지면 절대로 어떤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학생의 스윙이 공교롭게도 묘하게 합쳐져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 학생을 고칠 수 있으면 이건 정말 엄청난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뒤에서 그 학생이 이제 레슨 받는 차례를 기다리면서 봤죠. 저도 이제 지켜보면서 나라면 이런 레슨 이렇게 진행할 거야 하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전혀 틀린 방식으로 레슨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와, 이건 진짜 고수인가 보다, 내가 진짜 생각해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네, 아주 굉장히 큰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학생이 계속 짜증을 내는 거예요. 계속 짜증을 내고, 공이 안 맞으니까 짜증을 나는 거죠. 공이 안 맞고 이제 학생이 짜증을 내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되게 당황하고 그러셔가지고 쩔쩔매고 그랬었는데, 이게 맨 마지막 멘트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연습하고 좀 이따 볼게 하고서는 그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은 열받아가지고 바로 짐 싸가지고 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봤을 때 이게 어떤 그 교습가가 어떤 학생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 레슨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 레슨이 한국에 와가지고 본 레슨 중에서 그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럽 샤프트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해요. 클럽 샤프트의 움직임이 볼 플라이, 그러니까 공이 날아가는 구질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요소거든요. 첫 번째 요소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왜 그러냐면 클럽 샤프트의 움직임이 일정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공의 구질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클럽의 샤프트의 움직임이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스윙 플레인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어떤 식으로 내려오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인 중에 하나는 그 오리지널 스윙 플레인이라고 해서 셋업했었을 때 클럽의 샤프트가 지면과 그리는 그 각도가 있는데 그 각도대로 클럽의 샤프트가 평행하게 올라갔다가 평행하게 내려오면은 그 스윙은 정상적인 스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게 임팩이 되는 그런 볼은 정확하게 공이 잘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윙의 궤도가 스윙 플레인에 얼마나 정확하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느냐 하는 것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크게 나눠가지고 지금 바이오메케닉 계열의 스윙하고 또 그 스윙 플레인 계열의 스윙하고 나눠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스윙에 대해서 이 스윙이 이렇다 저 스윙이 저렇다는 것을 말을 하려면은 양쪽의 스윙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걸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확증 편향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들만 중요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만 뭐 들리고 또 그런 인포메이션들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하고 얘기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이쪽에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바이오메케닉 계열의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클럽의 샤프트의 움직임이 제대로 됐었을 때 어떤 큰 효과를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스윙 플레인 계열의 그 티칭 하시는 분들을 약간 좀 간과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2010년도에서 201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플레인 계열의 스윙이 세계 스윙을 주도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바이오메케닉의 뭐 지지 스윙도 나오고 뭐 슬롯 스윙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세계 스윙의 주류가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생각되어지고, 또 반대로 그 플레인 계열의 스윙은 약간 좀 옛날 스윙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데, 뭐든지 한쪽으로 계속 가다가 보면 어떤 그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끝의 결과가 좋다고 하면은 뭐 양쪽 스윙도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골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스타일의 골프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교수님한테 교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난 지금 어떤 스타일의 스윙을 하는 거예요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는 어떤 계열의 골프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대답을 들으면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뭐 요즘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 유튜브가 너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슨 뭐 요즘 새로 나오는 데이브 레드베러가 하는 뭐 A 스윙이다, 그래 A 스윙이라는 걸 한다 하면은 A 스윙이라는 걸 찾아보세요. 이 사람은 A 스윙이라는 걸 하는데 이렇게 하네,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뭐가 틀린 게 있을까? 그리고 어떤 원론적이고 원리적인 것부터 다가서는 것이 초보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한번 그런 교수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거나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무슨 스윙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스윙의 트렌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스윙의 트렌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스윙들이 요즘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GG 스윙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지면 발력을 이용하는 스윙도 그렇고, 그것들이 요즘 대세잖아요. 그리고 또 디플레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요즘 유행한다는 스윙이 어떤 스윙이냐면 PGA에서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스윙이 어떤 스윙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스윙이 대세 스윙이 되고 그 스윙이 유행하는 스윙이 되는 거예요. 스윙 플레인의 중요성을 가지고서는 이제 하는 스윙들, 그런 스윙들이 대세였었을 때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지지 스윙이라든지 아니면 지면 발력을 이용한 스윙이라든지 그게 없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분명 그런 스윙이 존재했었는데 그 스윙은 약간 좀 많이 알려지지 않고 유명한 선수들이 하는 스윙만 알려져가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그 바이오메케닉 하시는 분들의 스윙이 좀 널리 알려져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이용하는 건데, 요즘 또 티칭 장비들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트랙맨도 있고 또 플라이스코프도 있고 쥐슈카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볼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성분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가지고 이 데이터들이 별로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수 없는 데이터들도 많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클럽의 접근 각도하고 볼의 런치 앵글하고, 그리고 스피너 축이 어떻게 휘어졌는지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에이펙스라 그래가지고 공의 최고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볼의 스피드라든지 클럽의 스피드 같은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런 몇 가지 데이터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교수과들을 혼란시킬 수도 있고 또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을 혼란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 대세가 그 스튜디오 이제 점점 아웃도어에서 하는 레슨들이 없어지고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장비들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장비들을 쓸 때 좀 조심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요즘 또 저희 골프 레슨도 이제 또 사회적인 그런 변화에도 발을 맞춰야 되는데 요즘 사회적인 변화 가장 큰 요인이 코로나지 않습니까? 코로나라서 이제 오픈 스페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여러 명 쭉 이렇게 세워놓고 그 사람들 뭐 이렇게 섞여가지고 레슨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점점 간다고 봐요. 저 사람들이 이제 개인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그 코로나에 대한 그런 자기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1대1 레슨으로 많이 이제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 레슨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 게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스튜디오 레슨이 좀 더 이제 대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지 돼요. 그는 내가 지금 원하는 스윙이 어떤 거 스윙이고 그 스윙의 그 끝은 어떤 거고 그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이제 알고선 해야지 되거든요. 학생의 골프 스윙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픽싱이라고 하면은 그 픽싱의 단계로 가기 전에 두 가지 단계가 더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애널라이징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애널라이징을 정확하게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애널라이징 다음에 그 다이그노시스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픽싱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스윙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스윙을 하고 있는 스윙이다. 그런데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끌어야지 된다 하는 것들의 어떤 게임 플레이는 정확하게 딱 짜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픽싱의 과정으로 고치는 과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임 플레이 없이 그냥 무작정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이 사람에게 주입시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레슨이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할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정확한 그 베이스 안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다이그노시스를 하고 다이그노시스를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픽싱의 단계를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게임 플레이를 잘 준비하는 게 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스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해야지 되고 또 내가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해야지 되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티칭도. 예, 저는 골프를 사랑합니다. 정말 골프가 인생 같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골프 티칭도 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이게 진짜 마치 흡사 저 인생과 같아요. 저 인생도 돌이켜보면 굉장히 제 스스로 뿌듯하고 잘 나갔을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 골프에 고스란히 이렇게 배어들고 또 투영이 돼서 제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골프를 사랑하고 골프 티칭을 사랑하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 인생의 어떤 가치를 좀 매김질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골프를 정말 사랑합니다. 특히 골프 티칭을 너무 사랑해요.